네, 안녕하세요. 국고처 박권입니다. 방송국 오는 길이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봄이 오는 건 확실한데 우리 시장은 아직 불확실성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주실 아주 듬직하고 멋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장동호, 권태민 파트너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장동호 파트너님은 이제 지난주에 저랑 처음 뵀는데 친해졌고, 네. 우리 권태민 파트너님은 오늘 또 처음 만났는데 아주 이 상남자 스타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첫인상은 좀 어때요? 뭐 항상 네. 뭐 TV에서 뵀던 분이기 때문에 네. 좀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시장 우리가 흐름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동호 파트너님부터 이번 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흐름을? 네, 이번 주 시황하고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욕 주가가 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침체, 특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현재 급등락 중인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 저점 방어 매수 중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M7이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TSMC, 인텔,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팔란티아 이런 애들이 이제 한 12일 정도 빠졌다가 단기 저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뭐 그렇게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양자 컴퓨터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D-Wav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까지 55%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한 또 30% 이상, 40%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정도의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D-Wave, 퀀텀 컴퓨팅, 그다음에 리게트 컴퓨팅, 아이온큐, 실스크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7일간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보면은 7일 정도 빠졌다가 단기 횡보 중이고 지금 눈치 장세인데 뭐 월요일부터는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안 좋지만 우리나라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그다음에 종목별로는 단기 급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고요. 중요한 게 이제 3월 30일부터 전 종목의 공매도가 실시하는데 최근에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는 기관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아가지고 공매도를 실시하더라도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매수를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간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뭐 국내 시장은 좀 선방했다 보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 정도 빠졌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권태민 파트너가 볼 때 이번 주에 좀 어떤 이슈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일단 뭐 트럼프 스트레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 예를 들어 뭐 4월 1일 날 한다 그랬다 3월 4일 날 하고 또 4월 1일 날 한다는 관세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유럽연합에 대해서 이번에는 또 대규모의 관세를 부과를 이야기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양주 수입에 대해서 200% 관세를 매긴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싸우겠다는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그 사업을 할 때부터 그다음에 1기 트럼프 때도 보게 되면 판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거의 깨트릴 정도로 던져놓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이게 뭐냐면 힘의 논리죠. 강자들은 이렇게 판을 쥐었다 놨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의 글로벌로 반감을 사게 되면 미국이 과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단체적인 행동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까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은 좀만 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그걸 좀 무마시키려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이 일국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일개 그 우리 그 민간인들처럼 이렇게 뭐 민간인도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뭐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게 되면 미국 증시만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락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좀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좀 2%의 반등이 나왔고 2%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500포인트씩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1.6%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고 미국 시장이 좀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재를 다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기업이나 주가는 특히 기업의 가치는 실적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뭐 피해는 없겠지만 관세 관련해서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또 있습니다. 네. 나온 얘기 중에 우리나라를 좀 뭐 관심 나라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뭐 1월 달에 벌써 결정이 됐다는데 4월 15일에서 17일 정도 공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핵 관련, 그다음에 기술 관련 쪽에 접근하려면 약간의 좀 제재를 하는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쪽과 거의 비슷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걸로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섹터 알아볼까요? 다음 주에 어떤 섹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지 우리 장동호 파트너님 먼저 네.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일단 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도 연달아서 많이 빠졌지만 한국 증시에는 단기간에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 대박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다수 출현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가 정부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올해 이제 인공지능 AI 쪽하고 양자 컴퓨터 이쪽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3조 4천억 정도를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양자 같은 경우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뭐 AI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국 엄청 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끼어야 된다고 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서는 특히 이제 ICDK,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그다음에 KCS, 한국첨단소재, 파이버프로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분할로 접근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이런 종목들이 단기로 올랐지만은 단기 상승을 하지 않은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또 재료가 좋은 ICDK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 올열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흐름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관심 섹터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삼성, 그다음에 삼성, 현대차, LG 쪽에서 인공지능 AI,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물류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을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최근에 인수한 레인보우 스틱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하이젠 RNM이라든지 클로봇,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T로보틱스, 그다음에 TXR 로보틱스라고 이제 3월 20일 날 목요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까지 관심 섹터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장동호 파트너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볼 유망 섹터로 바이오, 유리기판, 로봇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자, 우리 권태민 파트너도 궁금합니다.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세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 출연을 해서 네. 말씀드린 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지지난주 거요. 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라이센싱 아웃이 확정되고 실적 기술 수출료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바이오 중에 기술 수출이 완료된 회사들이고요. 두 번째는 로봇주 중에서 실적이 확보된 회사들. 실적 확보된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로봇주들은요.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예.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이 대주주로 이번에 주총에서 되기 때문에 관심권에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의료 기술을 접목한 로봇 의료기기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FDA 승인도 받고 그다음에 기술 이것으로 인해서 직접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흑자가 많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 숫자로 확인이 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일단 그 두 업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종목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동호 파트너님 네. 어떤 종목을 오늘 좀 갖고 오셨어요? 네, 관심 종목으로 제가 한 4종목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예. 첫 번째가 대화제약인데요. 대화제약 대화제약이요?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경구용 항암제 중국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판에 나설 예정이고 이거는 이제 중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씩 이제 차차 나가게 되면은 미래 가치가 좀 있다. 그리고 캠토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 디스플레이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2026년, 7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시각 쪽에 협력을 하고 있고요. 삼성 전기 쪽 이쪽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삼성에서 유리기판을 본격적으로 하면 캠트로닉스는 반드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필 옵틱스하고 캠트로닉스 같이 또 제안을 했고요. 삼성 쪽에.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로 T-로보틱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물류 자동화 쪽에서 공동 사업 MOU를 체결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CDK 같은 경우는 양자 보안 칩을 대량 생산합니다. 중요한 거는 세계 최초라는 거죠. 세계 최초로 양자에 맞서서 보안이 가능한 이런 부분을 세계 최초로 대량으로 생산을 할 지금 했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네.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네. 자세한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매하는 방법은 그때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린 종목도 있고 최근에 매매한 종목들 실전 매매는 어떻게 매매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한 4종목 정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이 PIE라는 종목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중요한 거는 회사 내용이다. PI는 유리기판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유리기판 AI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재료가 지금 한 5개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매집을 한 거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1차, 2차, 그다음에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은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는 그런 매매 방식이고요. 두 번째 이제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은 과거에 이제 한 20만 원대부터 주가가 하락해서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 시각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일명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라고 하는데 자가 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기술력이 좋고요. 그다음에 코오롱인데 코오롱이 20만 원대부터 이제 17,000원대까지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한 90% 빠졌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만들고 나서 추세 상승으로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화살표가 이제 매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익이 나면서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은 빨리 파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 회사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많이 올랐지만 이 종목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고 재료도 있고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 그다음에 클로봇입니다. 이게 이제 코오롱이 잘못됐는데 클로봇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보면 제가 아까도 섹터에서 예. 로봇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네네. 실내 자율주행 로봇. 이 클로봇 같은 경우도 삼성 쪽하고 MOU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아까 T-로보틱스 같이 그래서 네. 바닥을 만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화살표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매집 후에 여기서 추가 매수 후에 현재도 쭉 현재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단기로 올랐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젠 RNM입니다. 하이젠 RNM도 로봇 관련주죠. 로봇 부품,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의 관절이나 근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팩토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바닥을 만들고 나서 1차, 2차, 3차 매수 후에 급등 후에 단기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 그래서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한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T-로보틱스 앞서서 소개해 주셨는데 3월 들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우리 장동호 파트너님은 하반기 때 이 로봇주를 좀 주도 섹터로도 좀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저는 로봇에 대해서 계속 주도 섹터고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 그러냐면 예. 삼성에서 레인보우를 인수를 했는데 레인보우가 현재 적자거든요. 예. 그러면 삼성에서 이 종목을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중소형 로봇주하고 협력 후에 그 레인보우의 적자를 흑자로 메꾼다면은 현재 가치에 대해서 2배,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로봇이 지금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산 인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위험한 쪽, 중공업 쪽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쪽에 이런 예. 로봇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삼성은 이 로봇이 반도체에 의해서 삼성을 살릴 수 있는 제2의 네. 전성기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역량을 집중해서 삼성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삼성, 현대차, LG, 그다음에 네. 포스코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예. 미국 기업들, 메타나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머스크 쪽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저는 단기는 올랐지만 아직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로봇 섹터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 이번에는 자 우리 컨테이닝 파트너님 네. 지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그대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올랐죠? 어떻습니까? 네네. 알테오젠하고 고영이죠? 네네. 예. 지지난주에 갖고 온 종목은 우리 클럽에서 직접 공략하는 종목 그대로 다 오픈한다고 말씀드렸고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이오 섹터 중에서 기술 수출이 거의 확정이 됐고 머커사에서 들어오는 기술 수출료가 조 단위가 넘을 것이다라는 걸 다 이제 시장에서 다 뉴스화된 내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가총액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은 개별 업체로도 보지만 코스닥 시장으로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주가를 보면 많이 오른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나온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아래로는 이게 노란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부분은 지지 라인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지 라인들이 있고요.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41만 6천 원 정도 그리고 45만 원 정도의 두 개의 약간의 매물벽만 있고 매물벽이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73만 원까지 제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클럽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수량을 절대 줄이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좀 더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 약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끌고 갈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일봉상으로는 많이 흔들린 것 같지만 주봉상으로 본다면 이때 한 차례에 짱대 음봉을 뽑아줬는데 이게 뭐냐면 짱대 음봉은 그 부인의 그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급락이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이건 뭐 우상향으로 뻗어나간 차트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시장의 대장주 정도는 좀 포트에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인데요. 고영이라는 종목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FDA에서 뇌수술 로봇이 그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고 11일 날 요번 주죠. 요번 주 11일 날 기업 IR을 했습니다. 기업 IR을 했는데 그 기업 IR을 하고 난 다음에 연기금에서 3일 동안 약 한 100만 주 조금 안 되는 80만 주 이상의 물량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업 IR을 하고 난 다음에 연기금에서 들어왔다. 연기금은 단타 치는 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때는 주가의 하방을 다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건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 노란색 박스와 이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강력한 지지 라인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 한 22,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에 매물이 조금 있습니다. 윗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물량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5,000원, 26,000원대 하나 매물뼈 있고 3만 원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FDA에서 뇌수술 로봇을 승인했고 미국에다 납품이 시작이 된다면 아마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병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억대가 넘는 이런 뇌수술 로봇이 이번에 기업 IR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자 뉴스를 보게 되면 목요일자 뉴스를 보게 되면 AI 관련돼서도 이 회사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갖다가 지금 전시에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주봉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만 원대 매물표 하나밖에 없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아랫부분은 강력한 지지라인들이 노란 박스로 되어 있고요. 위로 갈 경우에는 2만 원대 윗꼬리 부분, 2만 원대 약간의 매물표, 2만 2천 원대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물량을 약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간다면 뭐 아래로보다는 위로 연기금이 이제 이 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기금 따라서 매매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 네. 실적이 이제 앞으로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기업 IR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FDA에서 미국 FDA에서 이런 뇌수술 로봇이 승인이 난다는 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두 종목은 우리 클럽에서도 계속해서 공략하고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